계속해서 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운전하다가 본의 아니게 동물들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긴 하지만 내려서 확인을 하기도 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한 부산의 운전자가 다친 길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 미담인데요. 이후가 참 애매했어요. 고양이 치료비를 놓고 보험사와 벌인 소송에서 운전자가 패소했다고요? 네, 지난해 5월 31일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출근길에 차를 빼던 운전자가 길고양이를 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전자, 이 다친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요. 네.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약 500만 원 가량의 치료비가 들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걸 이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보험사가 이제 지급 거절을 하고요. 결국 운전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참 애꿎은 상황입니다. 이 선의의 조치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자, 이럴 때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보험사의 입장은 뭔지, 왜 배상을 거부한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운전자는 첫째,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네. 둘째, 다른 사람의 재물, 즉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그 손해액은 보험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조항, 일명 대물배상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를 한 건데요. 네네.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인 차량 운행 과정이라는 요건은 충족이 됐고요. 그렇죠. 두 번째 요건 중에서도 네. 역시 우리 현행법상 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려견을 죽이거나 또 상처를 입힌 경우 이것은 물건을 파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손한 것은 역시 또 성립이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양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냐 아니면 주인 없는 물건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일단 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셨다. 네. 그러면 내 실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보험금 물어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주인 없는 물건, 이 법적으로는 무주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네네.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산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서 네. 차도 당연히 부서졌겠지만 이제 바위가 부서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 바위가 천연기념물이라던가 혹은 법령에 의해서 이제 국가의 관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네. 일반적으로 내가 부순 그 바위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상복귀해 준다거나 내 비용을 들여서 이걸 고쳐줄 의무는 사실 없겠죠. 네네네. 따라서 이 보험 가입자가 이 부서진 바위를 사비를 들여서 복구시킨 뒤에 네. 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도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사가 응해줄 리가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파손한 물건이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즉 네. 타인 소유의 물건이냐, 네. 아니면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냐에 따라서 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의 그 존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이 사안으로 돌아보면요. 네. 이 보험사 측은 당연히 이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고 따라서 이를 친 운전자도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보험사도 또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네. 운전자 측은 이 동물보호법상 지자체에 대해서 길고양이 등을 구조하고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자체를 해당 길고양이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는 보험약관상에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1, 2심 법원은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길고양이는 다른 사람 물건이 아니라 이 주인이 없는 물건, 네. 즉 무주물로 보아서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운전자는 좀 괜한 일을 한 게 돼버렸어요. 쓸데없는 덤터기 쓰지 않으려면 다친 동물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이런 풍조가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좀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길고양이를 일괄적으로 무주물로 보는 것이라든가 네. 또 이번 사건처럼
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식의 사법부의 태도가 지속된다면 네. 사실 어느 운전자가 이런 사안에서 기꺼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치료비를 부담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소송을 제기한 이 운전자, 네. 이 고양이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 이후에 또 직접 지금까지도 그 고양이를 계속 기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 운전자와 같은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것이 이제 형벌이다 보니 네. 이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네네. 따라서 실수, 즉 과실로 이번 건처럼 길고양이 등을 치는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이 차량 운행 과정에서 길고양이 등이 다친 경우에는 이 사람을 친 경우와 달리 운전자의 치료 의무 등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유기하고 가버리더라도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조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앞서 이제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라든가 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네.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법률가로서 엄밀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개선이 이번 건의 어떤 상고심, 즉 대법원의 법령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를테면 이번 소송에서 이 운전자 측 변호인은요. 네. 시도지사에게 유기, 유실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동물보호법 14조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이제 사실상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그 뒤에 동물보호법 19조를 보면요. 네. 시도지사가 이렇게 유기, 유실 동물을 보호를 하게 될 때 그 비용은 동물의 소유자 혹은 이 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즉, 앞서 동물보호법 14조를 근거로 이 길고양이 등이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네. 비용 부담 역시도 사실 소유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죠. 그렇죠.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법령 안에 보면은 그 뒤에 이에 좀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네요. 결국 이제 현행법 내용상 유기 유실 동물의 소유자를 국가나 지자체로 보는데 현행 법령으로는 좀 해석상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그 대법원을 비롯한 이 사법부라는 것이 네. 이 본질상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헌들에 비춰 보았을 때 이 상고인단이 원하는 결론이 도출될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고요. 네네.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동물보호법 개정 등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소송이 이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 어떤지 이제 그것을 파악하는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네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